네, 9월 9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9월 9일 9구 비둘기처럼 네. 저희 투심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데 그렇죠. 특히나 좀 아쉬운 건 어제 좀 핫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급락이 오늘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안 좋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맞아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대응이나 이 두 가지 종목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빠지는 거하고 네. 글로벌 증시의 이제 하락 강도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물론 뭐 오늘 미국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았고 아시아 증시도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유독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진다라는 거. 어저께는 코스닥 지수가 1.4% 급락했고 오늘은 코스피가 또 1.2%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인터넷 기업,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규제 움직임 그리고 이제 정치권 쪽에서의 어떤 규제 움직임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투자 심리가 지나치게 좀 크게 위축됐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뭐 LG화학도 그랬었고 NC소프트도 그랬었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이 잘 가다가 뭔가 이 밸류에이션에 조금 훼손이 될 만한 악재가 부각이 됐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정말 처참하게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저께 카카오 한 종목을 외국인이 4천억을 넘게 팔았거든요. 그러고 네. 나서 오늘 또 지금 6%가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우리 국내 이슈는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 거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의 시장 흐름은 다소 조금 무겁게 만들고 있다. 다만 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지난 8월 달에 정말 수많은 악재들 속에서 그 모든 악재들을 이제 다 견디고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네. 일정 부분에 이제 대반등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지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8월 달에 막 하루에 막 1조 원씩 팔 때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까지는 일정 부분 최근 반등에 대한 약간의 이제 되돌림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이제 좀 해소가 좀 되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조금 어려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잘 한번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만 어려운 날이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더 힘든 날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언제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힘내시면서 오늘장 대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해볼 텐데 네. 어제 소개해 주셨던 CIS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네. 2차 전지 해서 말인데 사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랑 맞아요. SK이노베이션이 그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두 종목의 주가가 그렇게 뭐 좋은 흐름 같지도 맞죠. 않고 오늘 시장 대비는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계약이 미칠 영향,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마도 TV 틀면은 전부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게 좀 재미없도록 제가 아예 그냥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왜 안 오르느냐? 네. 사실상 우리 이런 이제 계약 공시가 나오면은요 발주를 한 사람의 주가는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뭐 딱히 호재가 나왔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와우 SK이노베이션이 양극재를 무려 10조 원치를 미리 선구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이제 공급 계약이 미리 나온 거니까 네. 10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미리 이제 공급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향후에 정말 많은 이제 배터리 셀들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네. 부분들을 감안하면 SK이노베이션한테도 중장기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배터리 사업 부문에 대한 얘기, 긍정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오늘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발주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크게 호재성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거꾸로 이제 수주를 한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박이잖아요. 네. 이게 3년 동안에 무려 양극재 10조 원을 공급한다라는 공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초반에 주가가 무려 15% 급등을 해가지고 40만 원을 지금 딱 찍고 장대 연봉을 맞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눈치 빠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는 급등을 했고 거의 15% 18% 급등한 자리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거거든요. 네. 일정 부분 에코프로 BM이 LNF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대규모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최근에 증설 얘기들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 네.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짚어보면은 10조 원이잖아요. 3년간 10조 원이면 1년에 3조 3천억 정도 규모예요. 이거를 양극재 이제 양으로 따져보면은 1년에 무려 11만 톤 규모의 이제 양극재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뭐 한 15만 톤 정도의 생산 캐파가 있지만 네. 오늘 이제 계약이 된 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납품을 하는 거는 NCM 이제 811 내지는 9반반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이니켈 계열의 이제 양극재를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둘 다 합쳐봤자 연간 한 6만 톤 정도 규모의 생산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향후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비 투자 이거 또 하겠구나. 그쵸.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설비 투자하는 게 지금 호재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얼마 전에도 에코프로 BM이 7월 달에 한 4천억 정도 규모의 유성 증자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또 설비 투자 또 하려면은 또 다시 이제 자원 조달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가적인 유상 증자 내지는 뭐 전환 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차저차 해서 오늘 주가 급등한 자리에서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보자. 이런 분위기일 것 같고 요 두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어저께 제가 이제 CIS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2차 전지 이제 전극 제조 장비 만드는 기업인데 그럼 다른 기업들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조지아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착공되고 난 이후에 양극재를 에코프로 BM으로부터 지금 납품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삼성 SDI도 미국이 공장 지을 거잖아요. 네. LG 화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이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오늘은 뭐 시장 분위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또 일부는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또 일부는 빠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CIS가 오늘 뭐 한 3% 가까이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가능성이 워낙 높은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의 문제다. 이슈가 먼저 부각되는 종목이 먼저 올라가는 거지 그 종목이 딱히 더 좋아서 먼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단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차례차례 다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가 다 공개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는 지금 아직 소문에 움직이는 상태인 종목들의 주가 탄력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누르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 뭐 반도체 대형주들도 증설 경쟁이 치열한데 네. 2차 전지 쪽도 뭐 수주에 따라서도 증설 경쟁이 또 붙을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종목 리뷰해 볼게요. 바로 이엔드인데요. 7월 중순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25% 정도 났는데 이 종목 목표가 어떻게 더 끌고 가볼까요? 네, 더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소재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보여드리면은 먼저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 있죠. 이 종목도 이제 한 3, 4일 전에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서고 난 이후에 잘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오늘 E&D도 첫 번째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에서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지금 넘어가는 파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한번 눌렀다가 올라가는 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추세적인 움직임은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E&D도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뭐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는 한 43,000원에서 44,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E&D는 오늘 뭐 매연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양극재 이제 전구체 개발하는 거 그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에코프로 BM이 대규모 수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E&D도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다. 이렇게 네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급등하고 이 눌리는 구간을 참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E&D까지 이렇게 리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빠르게 한 분만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218님께서 원익 IPS 47,650원에 매수하셨고 10% 보유하고 계신데 사실 반도체 투자의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지금 수익권인데 좀 눌렸어요. 네, 주가는 잘 못 가죠. 네, 눌렸을 때 또 버텨야 될까요, 지금?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원익 IPS 같은 이런 이제 대장주급의 장비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단의 종목들이 지금 정말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결국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그리고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반도체 장비단의 종목들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워낙 주가 흐름이 좀 무겁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노이즈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지금 누르고 있는데, 누르면 누를수록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시장하고 동떨어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9월달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네. 삼성전자가 10월 초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는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사실 포지션을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원익 IPS 뭐 당연히 5만 원 정도까지는 아주 쉽게 가격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건 뭐 삼성전자가 240조 투자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되면, 네.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던 것처럼 장비 소재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 공시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원익 IPS는 중장기적으로는 6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주가를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중장기적으로 6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땐 안 오르고 내 손을 뜨면 꼭 오르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참 꼭, 힘들어요, 주식투자가. 네. 이번엔 꼭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코너의 하이라이트죠. 원샷 원킬 종목 바로 공개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어쨌든 지금 시장에 가장 좀 뜨거운 주인공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CIS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거의 빠짐없이 다 소개를 해드렸고, 네. 후속주로 뭐 덕산 테코피아도 말씀드렸고, 상신 EDP, 그리고 어제 CIS, 웬만한 종목들이 이제 장비 소재 부품단의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요거하고 조금 관계되어 있는 반사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19,000원에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하고 카카오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사실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정부라든지 이제 금융당국, 정치권에서 하는 이 규제 얘기가 핵심은 뭐냐면, 반독점에 대한 규제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 인터넷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상생을 좀 해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키워줄 때는 언제고, 물론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정부가 키워서 큰 기업들은 아니지만 열심히 고용 창출하고 사업 잘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금 규제한다라고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어쨌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말겠는데,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대적으로 이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만약에 이런 대형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 규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지금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크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라든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요 회사는 저는 감히 플랫폼 기업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서울 옥션이라는 기업을 들으면 이제 미술품 경매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미술품이나 이런 건 경매를 하는 건 이제 그야말로 요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불과한 거고, 요 회사는 이제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 투자의 저변이 워낙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심지어 음원들까지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술품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투자 시장이 정말 좀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 옥션이 올해 이제 그에 따른 수혜를 정말 좀 크게 입은 회사예요. 상반기 때 뭐 1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내리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적자였던 실적이 정말 빠르게 지금 호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연초에 조금 올라간 거 요거 말고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연초에 지금 2월달, 3월달에 7,000원, 8,000원짜리에서 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반기 때 실적이 무지하게 좋았는데 그럼 하반기 때는 좀 둔화될 거냐?
둔화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한 만큼 오늘 같은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온라인 경매가 워낙 지금 최근에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그쵸. 그런 부분들이 이 서울 옥션의 성장성을 좀 담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50억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벌써 236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매수 가격은 19,000원 말씀드렸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7,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플랫폼 기업 서울옥션 오늘 새롭게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무료 방송 안내도 부탁드릴게요. 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오늘 동시만기 리뷰 조금 해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 분석을 같이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방송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한 주식쇼 생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내일도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투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